천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천상을, 사해궁 천상은 항상 대궁에 이제 무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파상이요. 좋게 되면 발화강화로 해서 뭐 무역상, 그죠? 큰 거상들이 많고요. 나쁘면 뭐 투하익수로 물에 빠져 죽으니까 뭐 사업이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 사해궁 무파상이 박찬호명의 사해궁 무파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김연아도 사해궁 무파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렇게 크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러면 이제 되게 사해궁 무파들이 그 뭐 운동선수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묘유궁, 이렇게 자탐이 홍란천이 이렇게 도화성으로 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타게 돼요. 이 사해궁 무파들이. 최진실도 사해궁 무파죠. 그래서 사해궁 무파상들이 자, 인생에 차튼 뭐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이거는 쭉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의 묘황 합리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후학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미두수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런 통일되지 않을 묘황리함을 논리적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명한 경험을 통해서 함지에 있어도 잘 나가다, 이런 얘기야. 함지에 있어도. 왜냐하면 사궁의 천상이 평지에 있으니까 함지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전세에서 함지라고 명시한 궁에, 명신궁에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묘왕리 함지를 부인하는 것은 자미두수의 핵심적인 면모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0년대 홍콩에서 활동했던 육빈조 선생이 쓴 성묘의 특성의 천상편에서 보면 천상이 사해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전서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전서에 있는 천상의 내용이란 얘기죠. 자, 천상은 항상 무파를 만나잖아요. 특히 사해궁은. 그러면 양타가 있으면 무곡은 주수예죠. 무곡은 주수예니까 양타라는 건 기계, 기술, 뭐 공궁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죠. 교예가 있고 다시 화령, 검은, 천기가 더해지면 형성하고 곱게 죽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묘유궁은 함지로, 묘유궁 천상은 함지죠. 염정 파군을 만나는데 을년생은 기라고, 을년생은 묘궁에 록존이 있으니까 기라다 그런 얘기죠. 을신년생은 묘유궁에. 그 다음에 갑경년생은 왜냐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묘유궁에 경향이 들어오니까요. 자, 사해궁은 득지나 병무, 임년생은 복이 된다. 자, 뭐 사해궁은 천상이 득지가 되지만 병년생은 천동 화록이 되고요. 무년생은 자, 탐랑 화록이 되고 임년생은 천량 화록이 돼서 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궁은 이제 득지인데 병년생은 천동 화록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록존이 명궁에 들어가죠. 무년생 역시 록존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임년생도 해궁에 록존이 들어가니까 복이 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록존이 들어가면 다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록존이 깨지면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파군 칠살이 상해하면서 양타 활용을 가장 꺼리는데 고극, 형상, 해롭고 육친이 없으며 단지 첩이나 시첩이 가하다. 전서는 진짜가 7이고 가짜가 3이라는 왕정지 선생의 표현처럼 전서의 내용과 실제가 같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숨은 그림처럼 숨겨두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이게 이 동양철학의 미학이죠. 다 축약시켜서 숨겨놓고 그 뒤에 있는 거 찾는 후학들이 찾게 만드는 그런 게 아주 동양학의 미학인데 하여튼 부분이 아주 많은데 천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자, 사해궁 천상이 득지인 건 약간 의구심이 든다. 사해궁 천상이 무파 양타를 보면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회는 기술로서 오늘날 같은 사회야 괜찮지만 고대에서는 지위가 낮은 이들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그 신분이 귀하지 못하며 고인들이 사해궁의 천상도 내심 함지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명궁이 천상이 함지에 있으면 주인이 기술 예술로 먹고 산다. 지금은 뭐 의사도 많고 간호사도 많고 뭐 이래요. 만약 천상이 무파, 창곡, 보필, 타라, 록마 등이 공자면 주인이 때로 성공했다가 때로 실패하고. 그러니까 길성과 흉성이 그러니까 혼잡이 되어 있으면 성공했다, 실패하다. 왜냐하면 대궁에 항상 파군을 만나니까 성공에 부침이 생기죠. 성공할 때는 부동산의 증가에 대단한 성세가 있으나 실패하면 투옥되는 재화가 있으며 소인이 포위하고 형극 상해함이 있다. 이는 길 중에 길처장흉이죠. 흉이 숨겨져 있어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지는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무파상 자체가 확 좋아졌다 확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천상이 형제궁에 있으면서 무파 보필이 있으면 형제가 비록 많아도, 그러니까 파군이 어찌됐든 겸상의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다 보필도 많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형제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형상함이 있거나 배다른 형제, 파군 자체가 배다른 형제예요. 아니면 쌍둥이 형제도 될 수 있어요. 파군은 겸상을 의미하니까. 연령 차이가 아주 큰 나이 어린 형제가 있다. 실제로 사해궁 천상이 형제궁이 되면서 살성이 있으면 이복 형제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그 다음에 부처궁에 있으면 당연히 무파상은 천상은 항상 파군을 만나기 때문에 육친불이죠. 그래서 무파상은 형극 분리하거나 결혼 전에 타인과 약혼이 무효가 되는 등 결혼 전에 장애가 아주 많은데 한두 번 지연된다면 그걸 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가 둘인명이 된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동거했다가 뭐 이혼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다시 또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옛날보다는 어떤 부부 인연에 있어서는 여러 남자들과 교제했다가 헤어지는 경험이 있으면 많이 해액이 되기도 해요. 자녀궁 무파궁전은 형극 늦게 나는 것이 좋으며 장자나 처대를 유산하거나 순상하며 먼저 딸을 낳고 뒤에 아들을 낳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칠파랑 사주들의 어떤 도화성들이 많으면 먼저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많아요. 재배궁의 무파공자는 주로 돈을 얻었다 이랬고, 아까 했죠. 성공에 부침이 심하다 그랬죠. 갑자기 성공했다 갑자기 실패한다. 그 다음에 파가잖아요. 그죠? 조업을 먼저 까먹은 다음에 성공함이 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 공급성을 만나면 돈이 왔다 금방 나간다. 그래서 항상 재정난에 시달리고 저축함이 적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공급을 사용한 그 직장들은 괜찮아요. 요새같이 무슨 뭐 소프트웨어 그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뭐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지뢰궁은 무파공정하면 입술을 다치거나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자, 천이궁에서는 주로 의지가 강하고 굳세며 밖에 나가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여튼 육친불이는 다예요. 무파상은. 그 다음에 겁공대 뭐 접사리 회주하면 주로 밖에 나가서 파마하고 일생 파절이 많다. 노복궁은 어때요? 무파는 파군을 노복으로 의미하기도 하니까 친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가 그러니까 원망을 듣고 친구로 인해서 돈이 깨지거나 그 다음에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관록궁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재백궁처럼 관록의 그 성공 부침이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겁공이나 이렇게 살성들이 있으면 주수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좋은 장인들도 많고요. 공장, 뭐 실업가 이런 사람도 많고 체육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태궁의 무파공전은 주로 가산, 조업이 점점 줄어들고 시들해진다. 화기가 되면 하여튼 집안이 편안하지 않고 뭐 병이 많고 구설이 많다. 복덕궁은 맨날 뭐 해요? 뭔가 새로운 일 할까? 뭐 새로운 일 없을까? 맨날 궁리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겁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은 많은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뭐 다 이렇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록권이 있거나 이러면 실행에 옮겨요. 요즘은 뭐 이런 것 많잖아요. 뭐 웹툰 작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화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겁공 많아요. 네. 부모궁의 무곡동궁은 주로 형극이 있고 화기가 되며 다병다재하다. 자, 경진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경진년에 어린 나이에 몇 살에 죽었냐면요. 몇 살이야? 5살에 죽었어요. 근데 명궁 보면 안 나빠요. 명궁 천상이죠. 물론 양타의 협을 받기는 하지만 명궁 천상이 양타의 협을 받기는 하지만 문곡 있죠. 천상은 문곡 좋아하죠. 록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천계, 문창, 화과. 그 다음에요. 삼방에서
영성, 살성이라고는 영성, 그 다음에 천영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요절할 명인가 라고 말하기 쉬운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신궁에 있죠. 신궁이 제복선이면서 염정화기가 되고, 그죠? 노상매시가 됐단 말이에요. 노상매시. 노상매시가 되면서 지렉을 의미하는 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의미하는 천수가 있죠. 목숨을 의미하는 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형의 형극적인 별의 천호, 병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노상매시가 돼서 신궁이 노상, 그러니까 이런 명반은 다 그러면 요절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신궁이 지금 노상매시가 된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이 개간 탐낭화기가 이렇게 자기 부처궁을 치면서 천이궁에서 파군 화록을 이렇게 치고, 또 하나 그지 보자면, 자, 천이궁의 기간이 문곡 화기로 내 명궁을 쳐요. 그죠? 천이에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천이에서 영성 문곡의 화기로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어려서부터 장돌뱅이를 해서 막 돌아다니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신궁이 딴 데 있다면. 뭐 신궁 이런 데 있거나 이러면 어려서 요절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궁이 염정 7살에 노상매시가 되면서 천여 이런 것들이 있는 바람에 이사주 자체가 경진년 5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 제일 많은 게요.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나는 조합이 이 충미궁 정부사라고요. 이거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아요. 거의 뭐 60%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진술궁의 정부사라고요. 예, 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궁이면서 복덕궁이 노상매시 된 게 가장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천이에서의 기간, 문곡, 화기간의 명궁을 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경진년이면 5살인데 이제 일단 들어왔다고 보면 지금 여기가 부관선이 움직였죠. 화기로 탈이 생기죠. 그죠? 화탐 갑자기 홍란 천이 피 흘리는 일이 생기겠죠. 예. 발생은 여기에요. 파군화록으로. 예. 무파상에 파조파가 단어록이 생기죠. 예. 천이에서 그 천이궁 움직였죠. 자, 그 다음에 뭐 거상연동으로 해서 여기도 움직였다고 지금 보자고요. 이렇게 여기도 움직였어요. 그죠? 형로선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에 부관선 움직이고요. 이게 인자가 돼서, 자, 신궁이 인자가 돼서 다시 천이궁이 결과도 됐죠. 결과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자탐을 유궁으로 차성 응궁하면 자전 움직였죠. 여기 자전, 기월의 역마가 여기 움직였죠. 기월의 역마가 또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조합은 다 이제 발생을 했는데 정부살이 인자가 되거나 기월도 역마에 천마가 떴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여기에 금여가 있어요. 경왕의 앞에 금여 있으니까. 자, 근데 노상매시가 움직인 건 아닌데요. 노상매시가 인자가 됐어요. 충미궁이. 인자가 돼서 자, 인자가 돼서 자, 사해궁 발생했고, 그죠? 사해궁에 무파상 발생하고 육친부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신궁 기월에 천마가 움직였고요. 거기 상문백호 동했단 말이에요. 상문백호 동하고 생지는 사지라 그랬죠. 동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되면 상문백호가 동하면 같은 집안에 누구든지 상망사가 있게 돼요. 기월에 상망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통사고는 지렉신궁의 천이궁이죠. 자전도 걸리지만 지렉신궁 어찌됐든 천이궁이 걸리잖아요. 그럼 천이궁은 걸렸어요. 근데 지렉궁이 안 걸렸단 말이에요. 지렉궁이. 그죠? 형로선. 죽음은 형로제복이니까. 형로제복. 그러면 지금 죽음에 관련된 제복선인 충미궁 안 움직였고요. 충미궁 안 움직이고 신궁도 안 움직였어요.
이 대한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인자가 되면서 여기가 신궁이 되는 바람에 경진년에 죽었다고 보는 거야, 이 사주는. 그러니까. 그럼 지뢰궁이 움직이는 유년에 사망하기 쉽죠. 지뢰궁이 움직이는 유년에. 그래서 지뢰궁이 움직이는 유년인 경진년에 여기 지금 선천부지선 움직이죠. 양양의 별리. 뭐에 의해서? 삼태에 의한 양양의 별리가 움직여지면서 그 결과 천동화기로. 천동화기로. 그죠? 천동은 아이의 성이고 형로선이고요. 그래서 이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보세요. 명궁이 자파상인데 천이궁에서 기간 내 명궁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신궁이 제복선이면서 노상매시가 된 거. 그 다음에 이 천동의 아이의 성이, 자, 얘가 지금 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화성으로 넘어가면 화령에 협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경진년에 부질선 딱 움직이니까, 부질선에 양양의 별리 딱 움직이니까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한내궁으로 기가 들어온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한내궁의 이 제복선이 인자가 된 게 이 사주가 사망하게 된 요인이에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명반이 있는데요. 그 명반은 신궁이 잠이 탐낭해요. 그래서 일찍 죽지 않았어요. 뭐 저 장돌뱅이로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뭐 거의 70 후반 이런 경자대안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비슷하게 명반이 비슷한데 그 사주는 일찍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궁의 향배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